반면 시민사회나 개혁진영은 이를 사법부의 폐쇄성 유지 명분으로 보기도 했다. 즉 법원이 독립을 내세워 자기 식구를 보호하고 개혁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입장차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권의 비판적 발언이나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외부 압력이 있을 때 법원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당한 원칙 수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건설적 견제까지 모두 배척하는 논리로 비칠 위험도 지적된다.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려면 사법부 스스로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5. 판결 투명성 강화와 정관예우 근절 등 신뢰 회복 방안. 사법농단으로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재판 결과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려면 판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로 내려졌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하급심 판결문 대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재판 결과를 이해하거나 비판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고자 사법부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2019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방법원 판결문 공개 제도가 시범 도입되었고 이후 공개 대상을 꾸준히 늘려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재는 주요 사건뿐 아니라 일반 사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결 유지나 전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판결문의 양형 이유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지침이 강화되어 판사가 어떠한 기준과 논리로 판단했는지 드러나도록 변화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결과 중심의 관행에서 탈피해 판결의 질적 충실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예컨대 중요 판례는 국회나 학계와 협력하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설명하거나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등 보다 열린 자세를 보이고자 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도 신뢰 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밀실 결정이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일부 공개 변론이나 공개 심리 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처럼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방청 및 생중계 범위를 넓혀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까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제한적으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재판 절차 기록의 전자화 및 보존을 통해 외부 감시 가능성을 높이고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기구가 재판 관련 자료를 임의로 관리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이는 과거 사법농단 조사 과정에서 내부 문건, 폐기 시도 논란 등이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음으로 정관예우 관행의 철폐는 사법 신뢰 회복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정관예우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재직 시절 인맥이나 영향력을 통해 재판에서 우대받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일컫는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오랜 불신 요인으로 꼽혀왔고 사법농단으로 불거진 사법부의 특권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